자, 문제집 271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한 페이지 넘어가서 2번 볼게요. 자, 기업공개사가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주택임대차 계약은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 계약 기간 안 정해놓으면 2년으로 본다.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임차인이 할 수 있죠. 그럼 임대인이 통지를 받으면 얼마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까?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돈 구하는 기간이 3개월로 준다 이 말이에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서 주택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 1년 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죠. 그러면은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그랬어요. 효력이 없다. 그러면은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죠. 그럼 임대차 계약은 맨 처음에 계약 체결할 때 특약상으로서 계약갱신 요구 행사하지 않는다 특약상을 적었습니다. 그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하죠. 그래 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4번에 임대차 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즉 묵시적인 갱신은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몇 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몇 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만 그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럴 때 차임 정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묵시적인 갱신은 정액이 안 돼요. 대신에 계약갱신 요구에서 재계약을 할 때는 5%까지 정액할 수 있죠.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질문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자주 나와요. 이럴 때 차임은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차임은 내야 된다. 오른쪽에 4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물론 1회에 한해서만 할 수 있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 안에서 행사할 수 있다. 계약갱신 요구로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나 차임과 보증금은 정감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하는 거 말고 그거 말고 재계약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월 100만 원 받고 있다가 1000만 원 내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건 말고는 재계약을 할 때는 재계약해 줘야 되는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5% 절대 적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주택임대차에서 재계약을 할 때도 5% 적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 가지고 다시 하는 거 말고는 절대 5% 적용을 안 해요. 4번에 갱신 요구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묵시적인 갱신할 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할 요구할 수 있죠. 1회 안에서 계약갱신 요구로 인했을 때도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해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 손해배상하는 게 월 차임의 몇 개월치? 3개월치 또는 지금 주는 거하고 새로 받는 거하고 차액의 얼마치? 이게 자기가 손해보는 거죠. 2년치. 그 중에서 큰 거 작은 거. 큰 거. 나머지는 손해액이 있는데 그거는 뭐 실제로 나올 수가 없고.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7번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2021년 8월 21일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때는 2021년 8월 22일 오전 0시다. 그 다음날 0시 맞고, 한 집안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한 동만 있는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그 지분만 기재하고 편의상 부여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치러가지 못한다. 핵심은 다가구 주택이에요. 단독주택입니까? 공동주택입니까? 단독주택이니까 지분만 정확하게 들어가면 돼요. 대항력을 치러가죠. 임차인이 대항력을 치러간 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한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임차주택이 그 지위를 주택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은 이미 취득한 동법상의, 이 말은 주택임대차 보법상의 대항요건 및 우선배정을 상실한다. 이 말이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지위를 더 공고하기 위해서 전세권 등기를 했어요. 전세권 등기를 했다. 이사를 나갔습니다. 주택임대차 보법에 따른 대항력은 유지가 됩니까? 상실합니까? 당연히 상실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또 다르게 한번 볼게요.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지위를 공고하기 위해서 전세권 등기를 했어요. 자, 전세권 등기를 했다. 그럼 이게 1번 전세권이에요. 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인수죠. 그런데 전세권자가 배당 신청하게 되면은 말소죠. 배당 신청했는데 돈을 다 못 받았습니다. 돈을 다 못 받아도 말소예요. 그런데 말소된다는 말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도 됩니까? 말소된다는 말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전세권에 가지고 배당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배당을 다 못 받았습니다.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도 됩니까? 안 나가도 돼요.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자, 5번에 2021년 5월 15일 확정인자를 갖추고 동년 5월 25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을 신고를 한 임차인은 우선 변정권에 발생하는 일은 동년 5월 26일로 봐야 된다. 그럼 이거는 대항력이 언제 생기는가 봐야 되죠. 대항력은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돼야 겹쳐지죠. 5월 26일 몇 시로 봅니까? 0시로 봅니다. 자, 오른쪽에 8번에 기업공개사가 갑소유 X주택을 을에게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양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현실적으로 중개를 하면은 매매 중개하는 거하고 임대차 중개하는 거 어느 게 더 골치 아프겠습니까? 임대차가 훨씬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은 나가는 사람하고 들어온 사람하고 시간이 맞아져야 되죠. 하루도 시간이 안 맞아지면 안 되죠. 그래서 임대차가 훨씬 까다롭고 골치 아파요. 1번, 갑의 형제 자매가 X주택을 거주함을 이유로 을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건 안 되죠. 본인이 해야 돼요. 아니면은 직계 존 비속을 포함한다. 형제 자매는 안 들어갑니다. 이번에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뿐만 아니라 을의 계약갱신 요구로 갱신된 경우를 하더라도 을은 언제든지 갑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묵시적인 갱신, 계약갱신 요구에서 갱신됐다 2년으로 보죠. 그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을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후일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와 저당권 설정 등기일 같은 경우 X주택에 대한 경매 시 을과 저당권자의 우선 변제권은 동순이다. 일단 대항력이 먼저 구비되어 있죠. 확정일자를 받은 날 9시로 하죠. 저당권도 그날 9시죠. 동순이다. 맞네요. 그럼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전입신고하고 물건 인도받았다. 확정일자 받았다. 저당권 설정됐다. 똑같으면은, 날짜가 똑같으면은 누가 선순입니까? 저당권자가 선순이죠. 대항력은 그 다음 날이니까. 4번에 을이 법정 정액 비율을 초과해서 차임 또는 보증금을 갑에게 지급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고.
주택임대차법 규정에 위반된 각각의 약정으로 을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임차인을 위한 법이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자, 9번에 볼게요. 갑소유 S주택에 대해서 임차인 을이 주택을 인도받고 2019년 6월 30일 10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을 마쳤다. 적어보면서 합시다. 2019년 6월 3일 날 10시에 뭐 했습니까? 확정일자 받고 또 주민등록도 이때 했다. 그죠? 자, 그런데 갑의 채권자 병이 같은 날 16시에 다른 채권자 정은 다음 날 16시에 X주택에는 건재당 설정 등기를 마쳤다. 그러면은 갑은 건재당을 설정했죠. 건재당 설정하는데 같은 날이죠. 6월 3일 날 16시에 갑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을 저당권은 그 다음 날이죠. 6월 4일 날 16시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건재당권 설정됐다. 임차인 을에게 기업공개서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근데 여기에서 저당권은 시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확정일자도 시간은 상관이 없죠. 시간 상관없죠. 그죠? 그런데 주민등록은 시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등록을 한다는 말은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대항력은 언제 생겨요? 그 다음 날이죠. 그럼 확정일자를 6월 3일 날 시간하고 상관없죠. 그럼 대항력은 며칠 날 생겼어요? 대항력은 6월 4일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겼죠. 대항력이 생겼어요. 자, 이래가지고 문제를 보면 쉽죠. 1번에 정의 건재당권을 실행해서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을은 매수인에게 대해서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대항력하고 지금 뭐예요? 자, 을은 매수인에 대해서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고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임차권자하고 저당권자 누가 선순입니까? 대항력은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선순이죠. 저당권자가 선순이라는 말은 전부 다 말소되죠. 임차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죠. 이번에 병 또는 정 누구든지 건재당을 실행해서 X주택에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인해서 을의 임차권을 소멸한다. 자, 저당권자 누가 경매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일 선순위가 저당권이죠. 전부 다 말소입니다. 이거는 맞고. 3번 을은 X주택의 경매 시 법은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면은 병과 정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임차권자가 후순이죠. 후순이니까 전액 받을 수는 없죠. 그리고 병과 정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왜냐면은 지금 갑하고 을 맞습니까? 병하고 정, 이게 병하고 정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저당권자가 선순위니까 이 사람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4번에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을이 우선 변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인도해야 된다. 아까 경매 들어갈 때는 집을 비워줘야 됩니까? 안 비워줘야 됩니까? 안 비워줘도 되죠. 그런데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집 비워줘야 되죠. 누구에게 비워줘야 됩니까? 법원에게 인도해 줘야 됩니까? 양수인에게 인도해 줘야 됩니까? 법원이 아니고 양수인에게 인도를 해줘야 돼요. 5번에 X주택에 대해서 을이 집행권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더라도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경매 신청을 하는 사람은 돈 받기 위해서 경매 신청하죠. 배당 요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요 질문이 30회 때 나죠. 그죠? 말이 필요 없이 시간 있으니까 헷갈린다는 말. 시간이 헷갈리고 대항력이 언제만 생기느냐 그 별도로 해가지고 하면은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게 지문이 기니까 조금 질의 겁을 먹고 틀립니다.
중개사법에서 기타 중개실무 부분은 문제가 쉽습니다. 꼼꼼하게 천천히 보시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11번에 4번 한번 볼게요.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임차인은 나가야 되죠. 임차인을 위한 법인데 쫓아보내는 건 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금융기관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전부 다 할 수 있지만 계약 해지는 못합니다. 자, 12번에 3번. 을이 소액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담보권자의 관계에서 주택임대차보법의 종전 규정에 의할 경우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거 무슨 말인가 이해됩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이면은 소액 보증금으로 봐가지고 5천만 원을 최우선 변제해 주죠. 그런데 저당권 설정되어 있을 때가 옛날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면은 그 저당권 설정되어 있을 때의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저당권 설정되어 있을 때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서울에서 1억 5천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소액으로 안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넘어가서 14번에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자연인인 임차인에 한하여 주택임대차법 보호를 받는다. 법인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법인도 받는다 이러면 안 돼요. 법인 중에서 일정한 법인이 보호를 받죠.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자, 그런데 상가임대차법에서는 법인도 적용을 합니다. 자,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권입니까? 최우선 변제권입니까? 최우선 변제권이죠. 대항력은 갖춰줘야 되죠. 언제까지? 제일 첫 번째 줄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은 갖춰줘야 돼요. 대신에 그건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느냐면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 자주 나오는 지문에 최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대항력도 갖추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의 요건이지 최우선 변제권의 요건은 아니다. 그죠? 3번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경매 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정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이 사람 등기됐다는 말이 없죠. 판사는 모르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이행지체에 따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서 등기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돼야 된다. 보증금을 안 줘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했죠. 그건 보증금을 먼저 줘야지 그 등기 말소시킵니다. 5번에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건전항이 설정된 이후에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 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 시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거는 맞죠, 그죠? 그런데 지문에는 나오면 일이 안 나옵니다. 지문에는 일이 안 나오고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상가 건물로 쓰던 게 건전항이 설정되었어요. 건전항이 설정되고 난 뒤에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되었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 임차인은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다른 권리자 하는 말은 우선 변제권입니까? 최우선 변제권입니까? 최우선 변제권이죠. 그러니까 소액이라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여기는 더 상세하게 해준다고 소액 임차인이다 나눴는데 실제로 나올 때는 소액 임차인이란 말이 안 나와요. 다른 권리자 이래 놓으니까 우선 변제가 아니고 최우선 변제입니다. 맞고.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17번에 보증금 1억 원을 6천만 원 내리고 4천만 원 월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법 시행령상 월 차임의 상한액은
한국은행 공시기준금리는 연 1%로 가정한다. 그러면은 연 1할 또는 기준금리에 2%를 더한 겁니까? 곱한 겁니까? 더한 것. 그러면은 3%죠. 그죠? 그러면은 4천만 원에 0.03 하면 끝나면 안 되죠. 나누기 12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법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지문에 나왔는데 이번 지문을 보려고 그러면은 저거 적용하는 내용을 알아야 돼요. 상가임대차법 적용하는 게 적용 안 하는 게 원칙적으로 서울에서는 적용하는 게 얼마 이하일 때만 9억 원.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역하고 부산에서는 6억 9천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광역시는 5억 4천, 나머지 지역은 3억 7천이에요. 그런데 이거 할 때 광역시에 포함된 군 지역은 광역시로 봅니까? 기타 지역으로 봅니까? 이는 광역시는 안 보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천광역시 강화군이죠. 이거는 광역시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 기타 지역으로 들어가요. 군 지역은 광역시에 안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에 3번 한번 볼게요. 갑과 을은 2021년 1월 25일 설득별시 소재 갑 소유의 상가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5천만 원, 월 차임 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을은 X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이 사안에서 기업공개회사가 상가 건물 임대차법 적용과 관련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은 서울에서 보증금이 5억 원이고 월 차임이 500만 원이다 하는 말은 보증금을 얼마로 봅니까? 10억으로 보죠. 10억으로 본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상가임대차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는데 적용하는 일정 규정이 있죠. 그죠? 자, 기억해. 갑과 을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이거 적용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갑으로부터 X 건물을 양수한 병은 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걸 한마디로 세자로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대항력이죠. 대항력은 적용을 하죠. 그죠? 이거는 맞고. 을이 차임 연체기 3개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권, 계약갱신 요구권 적용한다 그랬죠. 10억 원이라도 이건 적용해요. 을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은 을은 확정일자를 받은 후 X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채당한 정보다 경매 절차에서 우선해서 보증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권 적용을 안 합니다. 을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갑이 보증을 반환하지 않으면은 관할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적용을 안 합니다. 예, 적용하는 거는 꼭 기억을 하세요. 이 문제가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아까 대항력 요거 적용하죠. 그죠? 계약갱신 요구권, 계약갱신 거절권 적용하죠. 네, 권리금, 표준계약서, 그리고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체결한 거로 본다. 요거는 서울에서 9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적용을 한다. 넘어가서 4번에 한번 볼게요. 기획공개사 갑의 중개로 을 소유의 설득별시 소재 X 상가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10억 원에 1년 기간으로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을은 X 건물을 인도받아서 2020년 3월 10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며 2020년 3월 13일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례에서 상가 건물 임대차법 법령 적용에 관한 X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을은 2020년 3월 11일 날 대항력을 취득한다. 대항력 취득은 물건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날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기죠. 그죠? 그럼 사업자 등록은 2020년 3월 11일이니까 대항력은 3월 11일 날 맞고, 을은 2020년 3월 13일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그러면은 자, 3월 10일 날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죠.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3월 13일 날 확정일자 받았죠. 우선 변제권은 언제 생깁니까?
3월 13일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서울에서 보증금 얼마예요? 10억 원이다 하는 말은 우선 변제권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적용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풀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전부 다 풀면은 문제가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면은 주어를 보세요.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문제를 다시 보셔야 돼요. 문제에서 10억 원이니까 우선 변제권 적용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자, 병이. 자, 그 밑에 거는 이거 그대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6번에 4번 한번 볼게요. 한 번씩 나오는 지문인데, 소액 임차인이 경매 시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은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유지해야 된다. 네, 한 번씩 나오는 지문이에요. 자, 넘어가서 7번 하나만 봅시다. 자, 개업공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에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의 임대차 기간 2018년 10월 1일부터 1년 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 100만 원으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 각각 임차인 을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을의 연체 차임액이 200만 원에 이르는 경우 가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택에서는 몇 개에 달하면 해지할 수 있다? 2기. 그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2기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2기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어요. 그런데 주택에서는 2기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규정은 없어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법은 민법에 대해서 특례법이에요. 그러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으면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있으면은 이거 적용을 안 하고 요거 적용하죠. 여기 없으면은 요거 적용하죠. 그러면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몇 개에 다르도록 연체하면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기죠. 원래는 요거 하나만 있었어요. 원래는 요거 하나만 있었어요. 자, 그런데 누가 2기에 다르도록 계약을 연체를 했어요. 연체를 하니까 집주인이 계약 해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하니까 판사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기에 다르도록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다 그랬어요. 3기에 다르도록 연체하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몇 기에 달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까? 3기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2기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럼 요거는 여기 있으면 이걸 적용하죠. 몇 기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이거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기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러면 이 법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3기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로 넣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2기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 몇 기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요거 없으면 뭐를 정의하면 됩니까? 요거 정의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2기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200만 원에 월차임이 100만 원이죠. 200만 원 연체했다 상가에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300만 원 돼야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럼 이 300만 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 계약갱신 요구를 했어요. 여기에 한 번 연체했습니다. 여기에 2번 연체했어요. 그럼 이거 2기로 봐야 됩니까? 3기로 봐야 됩니까? 계약갱신 요구해가고 한다 하더라도 전에 거, 뒤에 거 연결해야죠. 같이 봅니다. 판례에서. 이거는 3기로 봐요. 자, 이번에 차임 또는 보증금액 감액이 있은 후 1년 이내는 다시 감액할 수 없다? 이건 없죠. 정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는 다시 정액할 수 없다. 갑이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 사이에 을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2019년 10월 1일 임대차 기간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해지된 거로 봅니까? 묵시적인 갱신을 한 거로 봅니까? 묵시적인 갱신이죠. 상가 건물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을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보증금 5천만 원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하는 말은 우선 변제권을 말합니까? 최우선 변제권을 말합니까? 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받는 것은 우선 변제예요, 최우선 변제예요? 우선 변제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잖아요.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는 것은 다른 권리자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우선 변제예요.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소액이어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지금 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억 5천만 원이죠. 그럼 여기가 서울이죠. 서울에서는 아까 6,900이죠. 소액 임차인이 아니니까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5번에 을이 임차권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9년 1월 5일 갑이 상가 건물을 병에게 매도한 경우 병의 상가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해서 을은 대항할 수 없다. 지금 임차권 등기도 안 됐고 사업자 등록을 못 마쳤죠. 대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항력이 없죠. 대항력이 없으니까 을은 대항할 수 없다. 이거는 맞네요. 자, 이리 보시고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주택임대차법이나 상가임대차법은 그리고 또 매수인장 대리에 관한 대법 규칙 그리고 경매 공매하는 부분은 특별히 기출 문제를 잘 보세요. 기출 문제 말고는 다른 거 추가로 나올 게 별로 없습니다. 기출 문제 잘 보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